안녕하세요.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줌합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CR 사례가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같은 작용 기전에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FDA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거는 2020년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5월에 미국에서 허가를 받고 8월쯤에 7월, 8월에는 한국에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제로 지금 시판이 이제 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CR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에서 보면은 여기 국제학술지에서 완전간의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발생을 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 효능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임상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지, 기존에 소라페닙이랑 그 비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비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일단은 잠재적 가능성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FDA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약들은 지금 총 4개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막, 아바스틴, 티센트릭, 이거 둘 다 작용 기전이 얘는 2세대고요. 얘는 3세대고 똑같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VEGFR2에 작용을 하는 반면에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VEGF에 작용을 합니다. 얘는 리세터라고 해서 수용체고요. 얘는 수용체가 아니라 이거 자체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VEGF입니다. 얘한테 작용하는 게 아바스틴이고요. 특히 이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요 뒤쪽에서 그 뒷문에서 이걸 억제해서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리보세라닙이랑 아바스틴은 둘 다 VEGFR 신생 혈관 억제로 작용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요거랑 티센트릭은 3세대라는 점, 그래서 둘 다 이제 작용 기전이 똑같거든요. 이게 최근에 2020년 들어가지고 FDA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에 비해서 리보세라닙의 장점이 있는데요. 얘는 주사제입니다. 반면에 리보세라닙은 경구용으로 입으로 먹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환자 수능도에서 확실하게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환자 수능도도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환자가 이게 불편해서 잘 안 먹으면은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나 불편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바스틴인데요. 같은 작용 기전에 아바스틴은 정맥 주사로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여 시간은 90분인데요. 그 다음에 첫 투여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면 30분 동안 이제 투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리보세라니 같은 경우는 그냥 꿀떡하면 되거든요. 물 한 잔이랑 약이랑 해서 꿀떡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몇 초 안 걸리죠. 하지만 얘는 한번 투여를 하려면 90분을 누워가지고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작용 기전이라고 해도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이 경구용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이게 훨씬 편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효과가 똑같다면은, 비슷하다면은 이 90분 동안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입으로 그냥 약 하나 꿀떡하는 게 더 낫다라는 점. 아바스틴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면은,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색의 액체입니다. 이거를 정맥 주사로 넣는다는 거고, 리보세라니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아니겠죠. 알약 형태로 제형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꿀떡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단클로 항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클로 항체라는 말은 단 하나의 항원 결정기에만 항체 반응을 하는 항체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포는 손상되지 않겠죠. 자기랑 딱 맞는 그거에만 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다니클로 항체 생산 방법은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B셀은 한 가지 항체만 생산합니다. 우리가 이제 B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생산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다니클로 항체를 생산하려면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시험관 내에서 배양을 하면은 이거 하나만 생산을 하겠죠. 여러 가지 다른 빗셀을 넣으면은 뭐 여러 가지 만들어지겠지만 하나만 딱 하면 되는데, 일단 문제는 이제 B세포는 정상세포라는 점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 우리 몸은 이 세포는 사실은 세포 분열 얼마 하고 나면요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옛날에 이제 과학자가 우리 세포 이제 분열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50번인가 세포 분열을 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죽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지 않는 게 있죠. 그 죽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이거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더 이상 분열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끊임없이 계속하는 게 이겁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비림프구로 와서, 이게 B셀, 비림프구는 정상세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짧고 체에서 배양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항체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 비림프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계속해서 살아서 분열해서 약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열을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그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랑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잡종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끊임없이 생산을 하면서 분열을 합니다. 여기 이제 순서를 보면은 여기 일단 항원을 G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항원 결정기라서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건데, 어쨌든 항원을 일단은 주입하면은 이렇게 비림프구들이 있겠죠. 이 비림프구가 여기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비림프구는 요렇게 항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림프구가 만들어낸 항체들이 이렇게 항원에 결합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던가 그렇게 하는 건데, 비림프구들이 이제 생성이 잘 되겠습니다. 항체를 만들기 위한 비림프구들, 이것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비림프구들이 이제 있겠죠. 항체를 생산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거를 같이 세포 융합을 해가지고 잡종세포로 만듭니다. 여기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비림프구 한 절반, 요거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잡종을 만들었죠. 그래서 둘이 어떤 장점만 취하는 거냐, 얘는 반영구적으로 분열한다는 그런 장점을 취하는 거고요. 얘는 우리한테 필요한 항체를 생산하는 장점을 취하는 겁니다. 그 두 장점을 취해서 만들어진 게 잡종. 말이 어감은 안 좋지만은 좋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주로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고 반영구적으로 분열한다. 이제 이 특징은 바로 약으로 쓸 수 있는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요거는 지금 비림프구들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섞여 있었죠.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이렇게 바로 짝 하고, 그럼 이제 요거 하나씩 있죠. 비림프구 하나씩. 비림프구 하나가 하나의 항체들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단일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단일 클론. 요 위에 섞여 있는 것들은 다 클론이겠죠. 근데 이제 하나씩 분리가 됐기 때문에 단일 클론이라는 말이 붙고 이게 단클론 항체가 됩니다. 그래서 배양을 하죠. 이 배양이 이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바로 반영구적으로 분열할 수 있는 얘 특징을 가져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여기 설명이 있죠. 클론은 한 가지 항체만 생산함으로 단일 클론 항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섞이지 않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걸 보면은 요거랑 요거를 세포 융합을 한 다음에 잡종세포만을 걸러내는 것도 필요하죠. 이것만 걸러내는 방법은 얘의 또 특징이랑 얘의 특징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비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면 수명이 10일 정도거든요. 오래 못 살죠. 10일이면은 11일, 12일에는 생존을 못합니다. 이게 얘 그 한계죠. 그 수명 한계. 그런데 이제 얘는 끊임없이 분열이 되는데, 일단은 얘 수명이 10일이니까 10일을 넘기면은 일단은 얘들은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얘는 어떻게 골라내느냐, 얘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배지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다가 얘 융합한 거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비림프구도 좀 있을 테고 얘도 좀 있을 테죠. 10일 넘게, 여기서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15일 동안 배양을 하면은 일단 비림프구들은 다 죽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환경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남는 것들은 얘네만 남는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얘의 장점과 얘의 장점을 융합하는 겁니다. 얘의 장점은 뭐냐, 여기 항체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얘의 장점은 뭐냐, 반영구적이라는 것. 이거 두 개만 결합해가지고 요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장점만 취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장점, 이게 이렇게 해서 장점. 이거 두 개만 골라내는 게 이제 우리 목표가 되는데, 이제 배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은 완전 배지에는 얘네 둘 다 생존할 수가 있어요. 얘도 여기에서 이제 융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융합해서 둘 다 생존을 했고, 다 이제 잡종도 생존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완전 배지에서 얘네가 다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든 거예요. 얘를 만들려면은 얘도 살아있어야 되고 얘도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둘 다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듭니다. 융합을 해서. 자, 그 다음에는 걸러내야 되겠죠. 얘를 걸러내고 얘를 걸러내고, 그래서 얘만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선택 배지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잡종세포를 만든 다음에 선택 배지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얘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걸러내느냐, 아까 말했듯이 수명이 우리가 15일만 배상, 15일 이상만 배양만 해도 얘는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러지고 마지막 얘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걸러낼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다클론, 단클론이 있는데, 항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비세포, 체액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혈액에서 그냥 뽑은 것들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다클론이겠죠. 다클론. 이거를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배양을 해야지 단클론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클론이
아바스틴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대충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좀 상상이 가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후천 면역은 여기 비세포, 우리가 봤던 항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진행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대식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요거를 먹어요. 그 다음에 항원 제시를 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면요, 이제 헬퍼 T셀도 인식을 하고 요걸 여기로 가서 B셀도 인식합니다. 아, 이 침입자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서 이제 헬퍼 T셀 같은 경우에는 뭐 림포카인, 이런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을 분비를 해가지고 얘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항원에서 얘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클론을 형성해가지고 형제세포로 분할을 한 다음에 항체를 분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기억 B세포가 돼서 나중에 또 다시 얘네가 침입할 때를 대비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